제일 먼저 이제 요거를 해야 되는 게, 여기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x 정근선이랑 y 정근선, 그지? 네. x 정근선은 2분의 p. 2분의 p, y 정근선은 2분의 1. 이것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다,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정근선을 기준으로 여기 어디에 그려질 건지를 또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걸 파악하는 방법은 x에 0 집어넣어서. x에 0 안 집어, 아니 0 아니야.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그냥 잘못한 거지. 그 극한 무한대 넣어서. 그러니까 무한대에 넣어서 위아래만. 네. 그거 말고 부호를 바로 잡아내는 방법이 있었잖아. 아, 그러니까 얘를 이런 모양으로 바꿨을 때 a 플러스 2x 마이너스 p분의 b 이런 모양으로 정리를 했을 때 요것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으면 이게 양수 영역, 이게 음수 영역, 요까지 얘기를 했었거든. 네. 요게 뭘 의미하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네들은 0으로 가까이 가거든. 그러니까 얘 부호에 따라서 얘는 0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0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a 플러스 혹은 a 마이너스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까지 바로 파악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 했고, 그래서 요걸 파악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다? 기억날까? 네. 요거 파악하는 거. 요 값이 얼마인지 바로 뽑아낼 수 있다고. 수만 따로 떼서. 이 과정이 뭐였냐 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2x-p분의 그냥 2x-p를 만들어. 그지? 1차 항을 뜯어낼 거야, 그냥. 그럼 여기 2분의 1이 필요하겠지, 그지? 그러면 디귿 정리 플러스 2n. 2분의 p 플러스 2n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요건 얼마로 정리가 되고 2분의 1로 정리가 되고 2x-p분의 2분의 p 플러스 2n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된단 말이지. 그죠? 그래프를 제일 먼저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네. n은 일단 자연수고요. p도 자연수라 그랬네. 그러니까 얘가 양수인 거지. 그래프 여기 이렇게 그려질 거다. 그지? 요거 해야 되고. 이러면 이제 유리함수는 그래프에서 뭐 문제점이 생기는 건 없어. 유리함수 자체를 들고 너희들한테 질문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로 다룰 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지? 요거 정도면 유리함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런 함수를 그릴 건데 이렇게 돼 있어, 일단. 근데 보니까 f1, 5, 3이 이런 모양이 된다. 그지? 그러니까 지금 x축에서 1, 3, 5의 위치 관계는 이런데 3의 함수값보다 5의 함수값이 작아야 되고 이것보다 1의 함수값은 또 작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모양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1, 3, 5의 위치를 대충 잡을 수 있겠지. 어때? 1이 여기 있다라면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지. 단조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꾸준히 감소한다. 계속 감소한다. 이걸 우리는 단조성이라고 얘기해. 단조성이 파괴됐으니까 정근선을 기준으로 어딘가 갈라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되거나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따라가 봤겠지. 감소. 오른쪽은 감소, 왼쪽도 감소거든,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증가 구간이 없다라는 거야, 이 함수는. 네, 3이랑 5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요게 증가가 돼버리지. 네. 1보다 3이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는 증가 구간이 없어. 여기서도 감소, 여기서도 감소야. 그래서 감소 구간을 잡아주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x정근선인 2분의 p의 위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p가 1과 3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항상 그래프적인 해법들은 기준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뒤에 이제 설명 해설을 자세히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식으로 보통 많이 다루게 된단 말이야, 이상하게. 이렇게 식으로 막 다뤄. 그럼 정근선 이렇게 되고 여기다 이제 식을 때리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알겠지? 그 지금 이게 보면 연립부등식이란 말이야. 이거 몇 차로 보여? 우리가 분수 부등식을 풀 건 아니거든. 그리고 얘를 이렇게 곱하고 이런 식으로 보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 곱하는 순간 pn이라는 2차식이 등장을 한다고. 2차 연립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부등식도 자주 풀진 않는데 2차 연립부등식, 그것도 문자 2개짜리를 풀다 보니까 식으로는 좀 많이 귀찮고 힘들다는 얘기야. 거기다가 부등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지. 그게 뭐야? 부등식에서 가장 곤란하게 하는 거. 얘를 여기다 곱해야 돼. 음수인지 양수인지. 그렇지. 그것도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2-p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골라야 되겠죠. 그럼 거기다가 10-p, 6-p까지 있어. 그러니까 얘를 동시에 다 고려해야 된다. 그럼 총 몇 가지가 나타나게 돼 있어? 8가지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물론 여기 하나 지정함에 따라서 얘네들 범위가 한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는 그보다 좀 줄어들긴 하는데 식으로 다룬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멈추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풀기 시작을 했다면. 그럼 이때 이걸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알겠죠?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의 부재. 겁나 어렵게 써놨네.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지 모르는 거야 진짜로. 이게 평소에 공부할 때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겠죠. 특히 시험 시간이라면. 그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방향을 미리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암기가 많이 필요한 거죠. 요건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뭐 금방금방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거지, 그치? 저 위치를 잡는 것도 이제 아까 봤다시피 이 함수의 특징들을 잘 알고 있다라면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더 잘 되는 거죠. 가장 많이 쓰는 도구들이야. 방정식의 실근. 예를 들어서 x제곱 이퀄 x 마이너스 2라는 식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퀄 0이라는 식하고 어때? 이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본 적이 있거든. 네. 식은 같은데 네. 관점이 다른 거단 말이지. 이렇게 보면 두 함수의 교점으로 보는 거지. 네. 여기에다가 y가 되는 거죠. 그죠? 얘는 y라고 놓아봤자 y 이퀄 0이라는 게 그냥 x축에 묻히기 때문에 그냥 방정식의 의미를 그대로 갖고 가게 되는 거고, 그죠?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되는 것이고, 얘는 얘를 이렇게 돌린 거지, 그지? 이렇게 깔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은 x 지점에서 요 높이랑 똑같은 값을 집어넣으면 요 길이가 같게 되는 거지, 그지? 요 길이를 다 뜯어와서 여기다 뜯어 놓아 버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들. 알겠죠?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이 같게 되는 거고. 되겠니?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 높은 부분 있지? 길이가 큰 부분. 그 길이가 큰 부분이 당연히 여기겠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돼.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된다. 이런 사실들도 잡아 나갈 수가 있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게 유리한지를 우리는 그때그때 재조합을 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대로 놓고 볼 거냐? 어때? 바꿔서 풀게. 어떻게 바꿔서 풀래? 함수로. 그러니까 함수를 어떻게 바꿀래? A만 남겨놓고. 그렇지. A만 남겨놓고 얘를 넘기는 거죠. 그럼 우리가 확실히 그릴 수 있는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되고, 얘는 상수함수가 되니까 더없이 편한 상태지, 그지? 옮겨보면 교점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차수가 높아지고 함수가 복잡해졌을 때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연속성, 그지? 나중에는 미분 가능성 이런 것들로 가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하고는 그냥 관계는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이게 미분이라는 게 뭐냐면 도함수라는 함수를 나중에 만들어낼 거야. 주어진 함수로부터. 미분은 그냥 할 줄 알지. 차수 하나 줘. 이거 계속 내리는 거, 그지? 내리. 2x-1 이렇게 바꾸는 거. 그럼 요 함수를 가지고 연속성을 판단을 하면 도함수의 연속성 뭐 이런 게 되는 거거든. 이 함수만 찾아내면 돼. 그 과정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수투 과정상에서. 그래서 요거를 물을 때 많이 쓰는 거니까 합성함수가 등장했다라고 하면 항상 함수값도 좌우를 가진다. 그지? 그래서 요 놈이 완전히 밖을 벗어나서 확정값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최종 f 무엇이 얼마 이렇게 결정이 될 때까지는 항상 표피활항성을 판단해 줘야 된다는 거. 알겠죠?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연속성을 판단할 때는 얘가 불연속점인 거, 얘가 불연속점인 거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보자. 불연속점인 거. 끊겨진 거.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a라고 한번 해보자. gx가 또 이렇게 끊겨져 있는데 얘가 b라고 해보자 이거야. 그랬을 때 뭐 f gx의 연속성, 불연속성 이런 걸 판단을 해보래. x가 만약에 b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어때? b에서 지금 gx가 불연속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지? 여기를 뭐 c, d라고 해볼게. 그러면 좌극하는 뭐가 돼? 좌극은 c 플러스. 그러니까 g, b 마이너스를 우리는 d d 마이너스. 그렇지. d 마이너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 이걸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값은 d 마이너스를 f에다 넣어보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d와 a가 같지만 않다면 얘는 연속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지, 그지? 일단은 이 상태에서는 좌극한만 봤을 때는 여기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인 거지, 그지? 이제 뭐 봐야 돼? 얘와 우극한을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으로 다뤄주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야. 이럴 때는
이해되겠지? 자, 우극한은 어디로 가? C 플러스. 그렇죠. C 플러스가 되는 거지. 네. 우리가 FC 플러스를 조사를 해야 되니까 C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지? 여기냐, 여기냐. 아니면 전혀 떨어져 있는데도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어 버리거든. 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파악이 된다, 안 된다?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알겠죠? 뭐, 만약에 FGX를 직접 그릴 수만 있다면, 실제로 그릴 수 있거든. 모든 함수에 대해서 합성 함수를. 근데 그런 과정은 사실 심화 과정이고 필요가 없는 과정이라고 봐도 되거든. 그러니까 뭐 다 기본 거 다 배우고 이제 나 더 이상 할 거 없어. 그럼 그런 애들한테는 가르쳐 주는 방법이고, 잉여니까. 그래서 이렇게 좌우극한 편향성만 따지면 극한값 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합성 함수의 극한값이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따지려면 어디를 따져야 된다? 얘가 우선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그 지점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의심되는 지점이 있다고. 속함수가 불연속이면 함수도 불연속인 거예요.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연속이 될 수도 있잖아. 좌우 극한이 같을 수도 있다고. 함수값까지 같아져 버릴 수도 있거든. 그래프 자체는 떨어져 있는데 그 값이 같으면 연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값이. 우리는 오로지 이 값에 의해서 계산을 할 거니까. 좌우 값이 같으면 그걸 우리는 연속이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는 FGX를 따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합성함수를 그려버리면 합성함수 자체를 그려버리면 연속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얘 각각의 연속 불연속은 합성의 연속 불연속을 장담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건 되지. 둘 다 연속이야. 그러면 합성하면 당연히 연속이죠. 그죠? 어떤 특정 점 하나로 무조건 가게 될 거거든. 자, 그 다음에 또 의심되는 부분, 이제 불연속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얘가 얘 함수값 여기다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여기로 가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무언가를 넣었어. 알파를 넣었어. 근데 얘가 A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 상태가 여러 가지로 존재하는 거야. A 플러스일 수도 있고 A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A 제로일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냥 A일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 그지? 만약에 뭐 알파가 여기라면 지금은 우극하는 알파 플러스, 좌극하는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그냥 알파로 가는 상황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알파에서만 따지면 되거든. 여기 알파에서. 거기 만약에 알파가 요 지점이다. 그러면 좌우극한이 없게 되는 거죠.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연속이다, 불연속이다를 판단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된다. GX 자체가 불연속인 지점. 그 다음에 GX의 함수값이 F의 불연속점인 값을 갖는 불연속점인 데서 X값. 무슨 말인지 알겠지? GX가 A가 되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연속성을 판단해 봐야 된다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지. 이제 FGX가 모든 점에서 연속이도록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여기가 불연속이니까 제가 연속이 되도록 맞춰줘야 되고. 알겠죠? 이 좌우에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뭐 해봐야 된다? 얘가 불연속인 지점. 그러니까 그때 얘가 그 불연속인 지점의 값을 가질 때 GX가 A가 되는 지점. 여기에서 다시 연속이 되도록 맞춰줘야 된다. 이해되겠죠? 자, 요거 가지고 한번 판단해보자 이거야. 얘가 불연속인 점들을 찾아보자. 그러면 정확한 우극한 조사해라는 얘기지, 그지? 네. FGX니까 우선 요거부터 먼저 판단을 하자, 그지? 막 순서 섞지 말고. 그럼 정확하니 우리 어떻게 적을까? 이게 마이너스 3이라고 봅시다. 플러스 3이니까. G부터 G 마이너스 3의 플러스는 얼마? G 마이너스 3의 플러스는 2 플러스. 아니지. 요죠. 네? 맞네요. 맞네요. 그러면 1 마이너스. 그럼 G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는 2 플러스. 그렇지. 2 플러스가 되고 G 마이너스 3을 조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즉 F1 마이너스랑 F2 플러스랑 F1이랑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F2 플러스는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1 마이너스는 여기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미 달라지겠죠. 그죠? 이 결국에는 그냥 같다고 취급합시다. 그죠? 왜 이 식을 안 줬을까? 여기 뭐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말이 없지 않아요? 아니 여기서 불연속 가능하니까. 그리고 여기 적혀 있어. 맞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이게 달라, 그지?
이 두 개 값이 달라. 원래 그래서 불연속이 될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불연속. 네. 자, 3. 사실은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봅시다. 3이면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그죠? 얘가 얼마? 2 2 플러스 플러스 얘는 2 아니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2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얘가 아직 이 안쪽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계속 살려놓는 거죠. 최종적으로 비교할 것은 f2 플러스 f 마이너스 1 플러스 f2 요거 비교하는 거죠. 그죠? 2 플러스는 여기 어딘가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또 여기 어딘가 있겠네. 그죠? 근데 둘 다 열린 부분이면 둘 다 열리다니 함수 값이 없어? 네. 없으면 F3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함수가 없는 거야. 아 맞네요. 그럼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얘가. 어허. 그죠? 그럼 막 함수가 된다 아니다 말이 있으면 뭐 없으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 말이 없다라면 얘가 함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서는 정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시작도 안 되는 거야. 그죠? 정의가 안 되는 거지. 따질 수가 없죠. 여기까지 됐지, 그지? 그래서 F2 얘도 보니까 불연속을 만드네, 그지? 자, 요것만이 아니라 어디도 조사 한번 해봐야 된다. F가 연속일 때 F가 불연속인 지점을 조사를 누가? 요놈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GX가 뭐가 되는 지점? 0이 되는 지점. 그렇지. GX가 0이 되는 지점들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야. 네. 많아지지.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G 마이너스 2점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0일 때랑 2일 때랑 꼼꼼히 조사해봐야 돼. 알겠죠? 이거 맞춰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면 GX는 0이라는 값을 갖는데 네. 이게 둘 다 플러스지.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네. 그지? 그리고 GX도 0이 되지 이때 상황에서는. 네. 그죠? 그러니까 0 플러스 0 이게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네. 맞니? 그럼 0 플러스 여기지. 네. 0일 때도 여기 적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연속이 되는 거야. 우극한만 조사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극한 좌극한이 따로 존재했다면 문제가 생기겠지, 그지? 자, 요때도 어때? 그죠? 0 플러스인 상태고 0이네, 그죠? 그리고 여기도 어때? 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지. 0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우극한은 0 0 마이너스고 좌극한은 0 플러스인 상태거든. 그러니까 좌우를 동시에 따지게 되니까 뭐가 다른 거야? 불연속인 거. 극한값이 다른 거야? 함수값이 다른 거야? 극한값. 아니, 맞아. 극한. 서로 극한이 다른 거야. 극한이 다른 거야. 네. 우극한은 같은데. 알겠지? 네. 그래서 보니까 2도 불연속이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다. 되겠어? 문제가 뭘 물어본 문제? 불연속이죠. X.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불연속, 연속성 이걸 따질 때는 첫 번째 그래프를 참조해야 된다. 그래프를 못 그리는 경우로는 어쩔 수 없이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할 만한 건 뭐다? 편향성이다. 불연속 의심 지점을 다 찾아보라는 얘기가 되고, 그지? 속함수, 겉함수 이렇게 합시다, 그지? 요것들의 불연속이 되는 지점들을 다 조사해봐라. 그럼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싶어. A에서 불연속이 되는 걸 다 찾아내래. 그러면 fx니까 일단 얘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을 먼저 조사를 해봐야 돼, 그지? 그러니까 그 지점이 어디야? 2, 마이너스 2일 때. 그죠? x만 먼저 잡아내면 함수값은 추가적으로 할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지점이 겉함수가 fx가 불연속일 때 다시 요 안쪽 원래 함수가 여기서 불연속이거든. 그래서 속함수 지금 불연속점 의심 지점. 네. 그지? 그 다음에 겉함수 의심 지점. fx가 어디로 가는? 요 안쪽에 함수값이 2로 가버리는. 알겠지? 오케이? 함수값이 2를 갖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보니까 x가 5일 땐 거야. 다시. 네. 얘가 불연속인 지점. 네. 겉함수가 불연속인 지점. 두 개를 봐야 되거든. 그럼 겉함수가 불연속이라면 얘가 불연속인 지점의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 네. x값을. 네. 지금 2에서 불연속이니까 네. 얘가 2를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가 하나. 네. 그거는 fx 자체가 불연속인 지점. 네. 그 다음에 fx 자체가 2를 가지게 되면 얘가 2가 되니까 f2가 되는 거지. x가 2가 되면 f2 또 계산하잖아. 아니 있는 건 5 아니에요? 뭐가? 아니 fx가 2라니까.
네. fx 자체가 2인 거야. 네. 그러니까 얘가 2니까 x는 뭔지 모르겠어. 그게 온 거야. 이거 겉함수 얘기하시는 건지. 고탐수야. 겉함수라고요? 고탐수가 불연속인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겉함수가 불연속이려면 fx가 2여야 된다. 그렇지. 아니 그 얘기인 줄 몰랐어요. 고탐수 얘기입니다 이게. 알겠지? 이게 속함수 얘기한 거고. 불연속 지점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fx 자체가 2라는 함수값을 갖는 거야. 그죠? fx가 2라는 함수값을 가지려면 이렇게 되는 건데 x는 5라는 얘기인데 얘가 다시 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로 다시 오지. fgx로 해보면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 불연속인 지점 2잖아 지금 같은 경우. 그걸 gx가 가지면 돼 함수값으로. 그럼 불연속 후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x가 그럼 5일 때랑 1일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면 이해가 될 거라고 알겠죠? 되겠지? 2에서만 불연속이 돼야 된대. 2에서 일단 불연속이 되도록 해. 다른 데는 뭐 상관없다는 얘기죠. 뭐 어떻게 하면 된다. x가 2일 때 f g2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g 플러스 g 마이너스 g2 이걸 그냥 비교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중 그것들이 다르면 되거든. g라는 게 값으로 결정이 될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얘가 불연속이 된다면 몇 가지로 나뉘는 거야? 두 가지 또는 자, 얘네들 어떻게? 플러스랑 그냥 2 넣었을 때랑 같은 거 아니면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을 비교할 건데 이건 같고 이게 다른 거야. 아니면 좌우극한 자체가 다른가. 그리고 나서도 또 함수값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 함수값하고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를 분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다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분류가 될 테니까 그 케이스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겠지. 뭐 하나만 해보자. g2 플러스면 얼마야? 모르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2를 기준으로 줬을까 알겠니? 혹시?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 식이? 여기가 2란 말이야. 그러면 g2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 함수값보다 크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k인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크다는 얘기죠. 어떻게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나와? 집어넣은 거.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k잖아. 맞네. 우극한이니까 얘보다 크다. 알겠죠? 좌극한도 얘보다 크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k의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우극한만 보면 돼. 우극한만. 그치? 걔랑 함수값만 비교하면 되죠. 좌극한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두 개 둘 다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마이너스 4 플러스 k. 마이너스 4 플러스 k의 플러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g2는 확정값이니까 fg2가 마이너스 4 플러스 k.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얘는 함수값이야. 그러니까 얘와 얘가 다르도록 설정을 해주라는 얘기죠. 우극한과 함수값. 정확한은 없어. 그죠? 얘 자체가 둘 다 편향성이 위에서 내려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를 잡으면 어때? 되는데. 둘이 같아도 그렇지. 함수값 여기 있고 우극한 이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속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야. 여기는 어때? 그렇지. 우극한 좌극한 둘 다 함수값하고 다르니까 여기는 불연속. 여기는 우극한은 우극한은 다르고 좌극한은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서로 비교해야지.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르다. 우극한은 하나밖에 없어. 여기 정정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연속인 지점 되겠네. k-4가 2 또는 3이 되면 불연속이 되네. 되겠어. 정리 들어갑시다. 함수가 연속이라는 게 뭐냐 이거거든. 이미 연속성을 다 다루고 연속성을 말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자, 연속의 정의가 뭐니?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같다. 그렇죠. 좌우극한 같고 얘가 함수값과 같다. 이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불연속이 되는 상황이라는 게 얘 둘이 다르고 얘는 그죠? 얘네들은 같은데 뭐 다르다 이런 거네. 그지? 케이스를 다 나눠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야. 분류.
모든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따져본다.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 이차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쳐. 다른 얘기 아무것도 없어. 그래놓고 막 뭐 묻기를 시작해. 그러면 네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니? 크게. 어떤 거? 일단 이렇게 되겠지. 이런 거, 이런 거. 그지? 그 다음에 우리는 좌표 평면상에 그릴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분류해줘야 되는 게 있지. B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야. 그죠? 그러니까 B와 A가 동시에 관여하는 게 뭐냐면 이 대칭 축이거든. 그지? 꼭지점의 X좌표 결정할 거니까. 그래서 A와 부호가 같냐 다르냐로 또 두 가지가 나눠질 거야. 그죠? A와 부호가 같으면 축은 어디 있을까? 대칭 축은 어디 있지? 왼쪽, 오른쪽? 왼쪽에 있어요. 왜냐면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B죠. 이게 같으면 음수가 돼버려. 그렇지. 그러니까 A가 B가 양수면 여기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B가 음수면 여기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야. 되겠지? 부호가 같으면 이쪽이야. 부호가 다르면 이쪽에 존재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요 사이에서 여기에서 A가 양수이면서 B가 음수인 그래프가 여기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인 상황에서 여기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지, 그지? C는 뭘 결정해? 미안해. C가 뭐지? C 이름이? 그래프에서 상수니까 Y 절편. X가 0일 때의 Y 값이거든. 그러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축이 어디 있는지를 결정을 해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몇 가지로 나뉘어? 크게 두 가지, 0까지도 생각하면 세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축이 어디 있는지를 결정을 해주는 거야.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이렇게 Y축이 있다면 여기 X축이 있는지, 여기 X축이 있는지, 여기 X축이 있는지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걸 어떻게 해라고 하는 순간 그 문제는 못 푸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죠? 모르겠어. 봤는데 모르겠어. 이게 무슨 함수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fx-t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 fx는 2차 함수래. t는 그냥 실수야. 모든 실수야. 이걸 그려라 라고 하면 너 어떻게 할래? 아닌 거부터 첫 번째 fx가 t보다 큰가 작은. 그렇지. t 이상이다 이러면 우리는 루트 fx-t를 그릴 거야. 그렇지? 두 번째 fx가 t보다 작으면 fx 플러스 t. 그렇지. t-fx 이렇게 될 거단 말이지. 그지? 자, 근데 t는 실수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fx-t라는 게 뭐냐면 fx를 적당히 이동시킨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지 말자. 그냥 하나로 합쳐버리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쓴다 그랬거든. x와 t에 관한 하나의 함수로 보자 이거예요. x도 변수고 t도 변수거든. 지금 각자 따로 놀고 있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편해지거든. 이렇게. 무슨 얘기죠? 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t는 상수니까 어차피 빼든 더하든 해봤자 2차거든. 그러니까 그래프의 대충의 모양을 잡기에 이게 편해진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루트 안에 들어가면 몇 차의 모양과 닮아있지? 루트 안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루트 x제곱 이러면 몇 차야? 1차. 그렇죠. 1차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x나 마이너스 x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는 얘기지. 물론 모양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 정리가 완벽하게 되진 않죠.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x-1제곱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뭐 마이너스 3x 이런 식으로 남을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1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제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그릴 수 있겠나? x제곱 플러스 1. 좋아요. 0을 집어넣으면 0,1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얼마 집어넣어 볼래? 1? 별로 예쁘지 않잖아. 그치? 1, 루트 2가 나와. 그러면 루트 3 같은 거 어때? 그치? 루트 3 같은 거 집어넣으면 2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제곱이 되는 제곱이 1 더해서
제곱수가 되는 그런 수들을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얼마 집어넣어? 그죠? 요렇게. 그러면 대충 잡을 수 있잖아. 1, 2. 그죠? 한 3 정도까지만 보면 되겠지. 이거 3. 그죠? 1, 2, 3. 그러니까 처음에 1이 되는 지점은 0이었단 말이야. 0,1이니까 여기 찍힐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루트 3이야. 요게 색감 간 거고, 루트 8은 어때? 얘보다 가까이 있니? 더 멀리 있니?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늘어지는 형태가 되겠지. 이런 형태가 되겠네. 알겠죠?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 절대 모르지가 않아. 단 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 그렇지. 제곱이니까 이걸 우리는 우함수로 그래. 그죠? 그렇게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말이야 있지.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뾰족하게 될지 부드럽게 될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미분의 영역이죠. 알겠죠? 이 문제가 기출 문제인데 여기에서 대해서 묻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뾰족한가 뾰족하지 않은가 그게 질문이었거든.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좀 어려우니까 이해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를 식을 어떻게 볼 건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은 이미 다 있어요.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 그걸 안 바꾸는 것뿐이에요. 이걸 어떻게 그려? 그냥 막연히 넉넉히만 보고 있거든. fx는 당연히 좀 더 복잡한 형태로 주어질 거예요. 3차이기도 하고 무리함수이기도 하고 분수함수일 때도 있을 것이고 삼각함수일 때도 있을 것이고. 알겠죠? 지수로부터 들어가면 더 복잡하고 근데 너희들이 다루는 건 아니고 그건 다 미적분 2의 영역이고. 알겠죠? 근데 다항함수 가지고는 충분히 다뤄질 수 있다. 그럼 이제 고난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접근할 건지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그릴 것인가? 이게 이차함수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뭐 치아니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그죠? 절대값부터 해결하고 몇 차인지 확인하고 루트 몇 차는 어떤 식으로 그려질 것인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지점이 이런 점이겠네 라는 걸 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의도 알겠지, 그지? 네. 그래프는 점이다. 잘 모르겠으면 점이라도 찍어봐라. 그래도 모르겠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 절대값 주어져 있다, 그지?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얘를 판단을 해보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 gx라는 함수를 정의를 내려줘야 되겠지, 그지? 오케이. 밑에서 보면 좀 gx 이런 hx 이런 거 묻거든, 그지? 그러니까 gx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줘야 될 것 같아. 자, gx는 몇 가지로 나뉜다? 그게 두 가지. 어떻게? fx가 양수일 때로. 그때는 fx로 나오고. 그래서 식 정리하면 2fx. 네. 이 fx랑 0. 그렇죠. 그 다음에 0이 될 텐데 이때는 fx가 0보다 작을 때 등은 뭐 아무 때나 끼워 넣어주면 돼요. 되겠지? 그래프를 그려보자. gx를 바로 그릴 수가 있거든? fx가 0보다 큰 부분이 어디야? 그렇지. x축보도 위쪽에 있는. 얘네들은 몇 배를 하라는 얘기야? 2배를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1,2에 찍히겠지, 그지? 나머지 부분도 전부 2배를 할 테니까 이렇게 되겠지. 1 아니에요? 응? 1,1. 1,1이네. 오케이. 제가 2분의 1이니까, 그지? 네. 이렇게 해서 1이 되겠다. 그 다음 왼쪽에서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전부 다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이 gx가 된 거야. 그래프 그려지면 그 다음 얘기는 쉽잖아, 그죠? gx는 그려졌다. 그 다음에 0일 때 확인해보자. 0일 때 2배 해야 되니까 어디로 가? 0일 때 2배 하면 x가 0일 때는 2배 하래. f0이 얼만데? f0은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 찍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좌우 극한값은 같고 함수값은 여기 있는 불연속인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 어때? 이거 이제 배웠거든. 네. 뭐야? f-x면은 TX 여기에 그 선대칭. 응. 선대칭. 어떤 선대칭? x가 얘 묻는 거다. 네. 응. x는 1에 대해서 아니야. 우함수야, 우함수. 뭐냐면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집어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함수가 더해져 있잖아, 그지? 네. 이걸 하나의 함수로 다룬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h-x잖아. 네. 그죠? 같잖아. 맞네. 그러니까 우함수라는 얘기야. 이 함수 자체는 우함수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함수적인 특징을 알았다라면 말이야. 그 다음 어떻게 접근할래? x에 음. x 마이너스 x에 같은 알파 값을 집어넣어도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 볼 거야. 그냥 그게 그래프를 파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야. 이쪽을 가지고 하나, 이쪽을 가지고 하나. 얘는 좌우가 같은 함수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한쪽만 보자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걸 어느 쪽을 어떻게 하겠다. 이때 fx는 뭐가 돼? 식 만들 수 있거든? 네. 2분의 x잖아. 2분의 x. 기울기 1분의 2분의 1. 할 수 있겠나? 그러면 f-x라는 게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x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두 개 다 하면 0이라는 게 되거든. 그냥 쭉.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함수. 그게 함수잖아. 쭉. 오케이? 이해돼요? 네. 자, 이쪽에서는 이렇게 쭉 갈 거야, 그지?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지. 우함수적인 특징이니까. x가 0보다 작으면 얘 그래프 뭐가 돼? fx는. x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그죠? 이게 fx란 말이야. fx 자체가 두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두 구간을 따로따로 봐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는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가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쭉 가는 그런 함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뭐야? 얘가 우함수라 그랬잖아, 그지? 우함수니까 우함수적인 형태로 나타나야 되거든, 일단. 그래서 fx를 적어보면 식을 적어보면 어떻게 돼? 두 가지로 나뉠 거야. x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는 2분의 x. 2분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f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거든. 어떻게 될까? 얘도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나눠야 되는 거야. 우함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를 대칭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얘는 여기에다 대칭시키면 함수가 달라지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큰 부분으로 오게 되겠지. 뭐가 돼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더해야 돼. 그죠? 아까 이거하고 이걸 더해버렸어. 미쳤죠? 정신 나갔다. 오케이. 그러니까 2분의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테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될 거야. 그래서 좌우 대칭인 형태가 나타나. 오케이. 자, 수정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건 뭐뭐 했는지 기억나나? 오늘 함수를 그래프를 점으로 제일 기본적인 거 그래프 이제 해석하는 도구 일단 제일 앞에 이건 뭐 예비 수업인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필요한 소양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속인데 어떤 함수의 연속? 함수. 특히 합성함수. 합성함수. 합성함수의 연속, 불연속. 그냥 함수의 연속, 불연속은 별로 어려울 게 없잖아, 그지? 좌우간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합성함수 연속의 불연속은 얘가 각각 불연속인 지점에 따라 달려있다, 그지? 그러니까 fx가 불연속인 지점이라는 것은 gx가 fx가 불연속인 특정한 지점 값으로 가야 된다는 거. fx가 a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얘가 이런 함수 값을 갖는 그 지점을 찾아야 된다. 그럼 그때 x 값은 또 다르겠지, 그지? 이해돼요? gx가 이렇게 있더라면 a가 되는 곳은 여러 군데가 될 수도 있고 한 군데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조사하는 지점이 x가 이럴 때 각각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 연결시킬 수 있겠나? 자, 명확하게 해놔야 돼, 알겠지? 확실하게.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이제 함수 곱. 두 개를 곱했을 때의 연속성 판단 문제. 똑같아. 기본적으로 그냥 다 계산한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좌우칸, 우칸. f a 플러스 g a 플러스 f a 마이너스 g a 마이너스 f a g a. 단순하게 식으로는 이렇게 계산만 하면 된다는 얘기 알겠죠? 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연속과 연속을 곱하면 당연히 연속 더하고 빼봤자 연속. 자, 연속과 불연속을 곱했어. 연속인 함수와 불연속인 함수를 곱했어. 그러면 이게 fx라고 이게 gx라고 해볼게요. 연속이라면
좌극한이 알파면 우극한도 알파고 함수값도 알파가 되는 상태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건 상관없어. 합성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불연속이라면 좌극한이 알파, 우극한이 베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 감마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되겠어. 뭐 얘도 다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죠? 다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 곱해서 같아져야 돼. 그러려면 얘네들은 달라. 불연속이기 때문에 뭐 일부가 같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다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알파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연속인 함수와 불연속인 함수를 곱했을 때 얘기해. 이 연속인 함수의 극한값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되겠니? 자, 근데 문제는 이럴 때 이제 둘 다 불연속이에요. 얘가 A-, 얘가 B, 뭐 A, B, C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그러죠. 네. 그럼 이때 우리가 특정한 값으로 얘네들을 혹시 지정해 줄 수 있을까? 아까 연속 곱하기 불연속인 경우처럼 연속은 0이라는 극한값을 가지고 함수값도 가지면 된다는 거죠. 어때? 얘네들의 상황을 지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두 개 곱해서 같아질 수가 있거든 그냥. 전혀 상관없는 값들로.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느 것 하나의 값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다. 요게 그냥 우리가 들어가는 입장인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나눗셈에서 특히 조심할 거는 뭐고요? 무조건 분모. 분모의 극한값이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신경 쓰면 될 거예요. 자, 둘 다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게 0과 2를 근으로 갖는 그런 함수네요. 이런 놈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0이고 1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라는 거는 기울기 일자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놈이 될 거라고 그죠? A 플러스 3. 네. (1이고) 여기가 3인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의 위치를 잡을 건데 A의 위치에 따라서 fx는 두 가지로 나뉠 거란 말이야. A보다 작으면 직선, 이거보다 크면 곡선이거든. 그죠? 그래서 A의 위치를 잡아보자. 어떻게 나눠야 될 것 같니? A보다 작으면요. 뭐보다 작으면? A보다 작으면 A보다 작으면 직선, 크면 곡선. 곡선을 선택을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적당한 A 값을 가지고 분류를 해보자 이거야. A는 실수 전체거든. 모든 실수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게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추적해보라는 얘기야. 그걸 분류를 처음부터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 지금 어때? 분류 지점이 보여 안 보여? 못 보죠. 네가 봤을 때 분류 저기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게 보여 안 보여? 교점들. 그렇지. 여기가 뭔가 기준선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죠. 자, 만약에 여기가 기준선이 되면 이걸 A1, A2라고 할게요. A1이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니?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러니까 어때? 연속이거든. 그러면 당연히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이 연속인 거지. 요 지점이 얼마야? 두 개의 교점 중에 하나인 거지. 뭐 그걸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두 개가 만나는 교점 알파. 그지? 여기도 베타. 이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굳이 안 그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럼 알파, 베타 일단 두 개 만들어졌어. 그지? 네. 오케이. 저 둘 다 연속이니까 우리 지금 이거 다 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 곱을 구할 수 있지. 바로. 얘가 x 플러스 3이잖아. 그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두 개 알파, 베타 곱을 구할 수 있거든.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게 아닐 때를 조사해야 되거든. 네. 그럼 그게 아닐 때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거든. 네. 그죠? 사이사이에서. 어쨌든 이게 더 옮겨줘봤자 다 같은 상태란 말이야. 맞아? 이때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지. 불연속인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얘는 뭘 가져야 돼? 그 A 값에서 연속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정확한은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A야 지금. 여기를 A3이라고 합시다. A3에서 F A3의 마이너스
f a3의 플러스. 나중에는 그냥 쭉 가야 돼. a3 이렇게. 여기에다가 gx를 곱할 거 아니야. ga3. 얘는 연속이기 때문에 좌우근 같으니까 다 같은 거 곱한단 말이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a를 집어넣었을 때 a 마이너스 7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 되는 지점이 7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 마이너스 7. 무슨 말인지 마이너스 7 그럼 여기는 얘기죠. 마이너스 7. 그러면 실수 A는 평소가 그렇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조사를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였어. 이게 A인데 A가 B지? 라고 하고 당하는 순간 뭐 해법이고 뭐고 안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류. 알겠죠? 그냥 함수가 이상한 상태로 주어질 수도 있다고. 그럴 때도 무조건 분류인 거야. 알겠죠? 함수적인 특징을 이해해도 괜찮지만 이것이 이제 무슨 함수라는 걸 안다. 뭐 함수라는 걸 안다. 그죠? 근데 뭐 굳이 그걸 그래프에 쓰겠냐 안 쓰겠냐 이거야 이제. 근데 응. 중간에 마이너스여야 함수인 거 아니에요?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자,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 그지? 기본식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이 가능하거든. 근데 아직 응용할 단계는 아니란 얘기죠. 바꿔봐. 바꿔서 부호가 변화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기 마이너스 들어가는 순간 부호가 바뀌어버리죠. 근데 그 함수는 만약에 자, 또 이거하고 헷갈리는 거지. 이 상태와 헷갈리는 거죠. 네. 이건 fx 자체가 우함수란 얘기예요. 그런 거. 그지? 근데 이거는 fx와 f-x를 더해봤다는 얘기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원래 fx의 성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그냥 새로운 함수라고 놓아본 거야.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함수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것과 이 식이 같은 거지. 이퀄 0 이렇게 된 상태가 같은 식이지. 여기가 gx가 되면 다르잖아. 그죠? 이것과 f-x는 gx. 아직 이게 좀 많이 헷갈릴까요? 그죠? 요게 같은 상태는 아니지. 그죠? 이건 0이라는 상수값. 방정식인 상태가 되고, 얘는 이 자체가 함수예요. 오해하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걸 하나의 함수로 봐도 상관없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심플해지겠지만, 아직은 힘드니까, 그냥 뭐 하죠? 1 플러스는 그 집어넣죠. f1 플러스, 그 다음에 f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그렇지. 오케이. 1 플러스는 식이 주어져 있거든. 이게 뭐가? 아니지.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0이라는 것은 값 자체가 얘가 되든 0이 되거든. 그래서 이걸 무시했던 거야. 근데 이건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x에다 마이너스 붙여야 돼. 자,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아니에요? 기다려봐. 자, x 값이 1보다 크다는 거지. 1보다 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게. 가능해? 여기에 마이너스 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헷갈리면 또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 플러스가 돼 있는 부분 조금 크다는 얘기거든. 거기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야. 그러니까 1이 있으면 1보다 조금 큰 어떤 숫자가 있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 0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수가 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얘기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f1 플러스랑 플러스 f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된다. 알파 부분조차도 부호는 바꿔줘야 돼. 여기 알파라고 생각하면 돼. 요 플러스 부분. 알겠죠? 됐니? 네. 그러니까 자, f1 플러스는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요 식이거든? 그러면 얼마가 된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지막 최종 함수 값을 얘기할 때는 그냥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면 식도도 있고 요거 어차피 같은 극한 값을 갖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들어가면 0.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자, 요것도 아까 말했지만 뭐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비슷한 거 봤지, 그지? 그러니까 fx가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 두 개 나누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fx 플러스 마이너스 fx로 되는 부분은 fx가 0보다 클 때야, 그죠? 네. 그 다음에
fx 플러스 fx가 돼서 2fx가 되는 부분은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이에요. 그죠? 이거 바로 그려볼 수도 있겠지. 양수인 부분. 위에 있는 놈들은 전부 다 0이 돼요. 그지? 오케이? 위에 있는 놈. 0보다 클 때는 0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위에 그래프가 그려진 부분들은 전부 다 0으로 바꿔버릴 거야.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은 2배를 하면 돼. 그럼 이 그래프에 2배를 할 거니까 함수값에 2배를 하니까 위로가 아래로가. 자, 오야면 안 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지 뭐. 그죠? 이 경계점들만 다시 추가적으로 이 상태와 맞는지 아닌지만 조사해주면 돼. 뭐 얘는 어차피 0이라도 0이니까 0이라서 0이기도 하고 그죠? 그럼 요거는 0보다 작으니까 여기로 들어가게 되겠지 그치? 오케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이 그래프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어때? 되겠지? 충분히 판단 가능하죠 그죠? 불연속점인 점 여기 한 개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네요. 이제 요거는 딴 거 다 지우고 요게 뭐야? 평행이동. 평행이동이죠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실제로 그냥 평행이동 시켜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지? 적당히 이동시켜서 곱이 연속이 돼야 돼. 자, 곱이 연속이 되려면 지금 불연속점인 점들이 있지. fx가 불연속인 지점이잖아. 그지? 그럼 fx가 불연속이니까 이 상태에서 fx-a도 또 불연속일 수 있겠지 동시에. 그러면서 얘가 불연속이고 얘가 연속인 점이 만날 수도 있겠지. 점만 생각하면 돼요.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는 둘 다 불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불연속인 지점에 얘가 불연속인 지점이 온 거야. 그래서 두 개 곱해서 연속을 만들 수도 있어 없어? 있지. 그 다음에 불연속에다가 얘가 연속인 상태가 돼서 0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 연속이면 0이면 곱이 연속이 되도록 만드니까. 이해되겠니? 그러면 일단 생각하기 어느 쪽이 편해 먼저? 불연속 연속이 그치? 이 상태가 먼저 편하지 그지? 그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돼. 우선 여기 하나라도 걸리면 이 말은 틀린 게 되는 거죠. 없다라고 해놨으니까. 오케이? 풀이 의도는 이렇습니다. 알겠죠? 다 살펴보라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어때? 우리가 봤을 때 이 불연속인 지점 0이잖아. 여기잖아. 그지? 네. 여기로 이 fx를 당겼을 때 0인 지점이 여기로 오면 돼. 그러면 몇 가지가 가능해 지금?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0인 지점이 세 군데가 있으니까 그치? 얘가 이쪽으로 와. 네. 그죠? 근데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기다려봐. 급해. 얘가 일로 왔어. 네. 그럼 얘가 저로 가겠지. 네. 그 다음에 얘가 옮겨가겠죠. 네. 불연속인 지점이 이쪽으로 당겨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원래 fx가 0이라는 함수값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해되겠니? 네. 자, fx와 fx-a 두 개를 볼 거야. 네. 얘를 일로 당겨왔어. 네. 그럼 여기서 fx-a는 연속 불연속? 아니지. 자, fx가 불연속. 마이너스 a는 연속. 연속이 되죠. 네. 그리고 0이라는 극한값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0으로 메꿨어. 그럼 연속이 되는 거지 이쪽에서는? 맞아? 네. 이렇게 그릴게요. 얘를 이쪽으로 밀어버린 거야 이렇게. 그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옮길 거야.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여기로 오는 거지. 네. 연속인 게 일로 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fx는 연속 불연속? 불연속. fx-a는 연속인데 0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연속으로 만들어줘. 그지?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남았다. 그지? 네. 얘를 옮겨볼 거야. 또 이만큼 같은 간격으로 밀려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에서는 누가 불연속이야? x-a. 그렇지. 얘가 불연속이 됐단 말이야. 근데 얘가 연속인 상태야. 네. 근데 걔가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 알겠죠? 이걸 메꿔줘 보는 거지. fx가. 네. 그래서 보니까 전체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부분.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부 다 연속이니까. 이해되겠지? 네. 실제로 그래프를 옮겨보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네. 요걸 식으로 계산한다라고 생각해봐. 여러 개를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좀 귀찮다는 얘기죠.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저게 식으로 다뤄지는 정도면 어때?
그래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레벨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 얘가 적절한 것 같다고. 이렇게 두 개 곱했어. 이렇게 두 개 곱했어. 같대요. 네. 그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전에도 한번 질문했어.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라고 하면 네. fx는 x-2다. 맞아? 여쭤보시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지? 왜 아니야? 되게, 나눴지?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야.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 알겠죠? 나눌 수 있을 수도 있고 나눌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언제 못 나눠? 나눌 때는 항상 0. 0이 되면 나눌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x가 1일 때 네.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못 나누려. 그렇지. 못 나눠. 그러면 이 함수 fx에 대한 정보가 만약에 연속성이 있고 뭐 어떻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x 이퀄 1에 대한 fx 값을 구해낼 수 있어 없어 지금? 없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할래? 구해내야 된대. 구할 수 없는데 구해내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해? 이때 쓰는 게 극한이야. x가 1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고. 알겠지? 그럼 x 극한값이 구해진다고. 알겠죠? 그럼 fx가 연속성이 정의가 된다면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 갖겠죠. 무조건. 그래서 함수값을 극한값을 통해서도 잡아낼 수가 있다. 뭐만 보장된다면 연속성. 당연히 극한값을 조사했으니까 이런 상태일 거 아니야. 얘가 여기 있다라고 말 못하죠. 장담할 수가 없죠. 아니면 fx 값을 뭐라고 줄 거야. 다른 식으로. 이래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각함수 주는 거죠. 이해되겠니? 네.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묻는 게 fx가 이렇게 됐잖아. x가 1이 아닌 상태고요. 1이 아닌 상태면 그냥 이렇게 되죠. fx는 x-2다. 그러면 fx는 1차 함수다. 맞니? 0이 아니라 2가 아니고 무조건 있어요. 2가 아니라? 아니요. 그냥 x는 다 넣을 수 있어. 그럼 1참수 1참수야? 아니에요? 이게 같은 식이 아니거든. 같다라는 뜻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x제곱, fx 대신에 x제곱 넣어봐. x제곱은 x-2. 방정식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방정식인지 아니면 fx가 이 함수와 같다라는 뜻인지 두 가지를 분류를 해야 돼. 자, 어때? 이해되겠어?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이 함수가 그냥 fx가 x-2다 라고 정의를 해놓는 것과 fx와 x-2의 교점을 찾는 방정식의 상태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그건 문제 중에 다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